제가 여러분께 전하려는 이야기는 인산 김일훈 선생의 참의료에 관한 것입니다. 인산 선생은 고금동서의 전무후무한 불세출의 신이입니다. 그는 인류가 스스로 전멸의 위기로 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묘방과 신약을 제시했습니다. 인산 선생께서 인류 전멸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일러주신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이 훌륭한 처방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실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죽염을 먹는 사람 1000명이 있다면 정말 효과나게 먹는 사람은 2에서 3명밖에 안 될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살라는 취지에서 여러분에게 인산의학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산 선생의 묘방과 신약은 특별하다. 인산 선생의 묘방과 신약은 귀신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의학입니다. 식품을 약으로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인 줄도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밤하늘, 홍화씨, 유황오리 등도 마찬가지고요. 명의가 잘 손질해서 쓰면 식품이 약이 되고 맹꽁이가 잘못 만지면 독이 됩니다. 해안을 가진 지혜로운 자가 보면 어떤 풀이 약이 되는지를 바로 압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금강경을 보면 오한에 대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 육신의 눈인 육안입니다. 둘째는 육신의 눈을 떠나 본래의 자연스러움을 꿰뚫어 보는 천안입니다. 셋째 굉장히 지혜로운 안목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우주 자연의 법칙을 꿰뚫어 보는 법안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방, 3세를 통틀어 꿰뚫어 보는 윤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인이나 정치인들 중에도 해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책에서 배운 지식으로 해안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지식이 아닌 제가 직접 경험하고 터득한 깨달음의 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유능제강이라고 나옵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인데 언뜻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강한 것이 부드러운 걸 이기니까요. 인산 선생의 참의료 이론과 처방과 약은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적 사고와는 정반대로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천을 못합니다. 인산 선생께서 밤마늘을 껍질째 구워 죽염 찍어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늘이 약이 되면 의사들 다 굶어 죽을 것이라며 부정합니다. 경험 많고 지혜로운 분이 자기 살 길을 일러주면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한마디 하면 되지 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지레 판단해버립니다. 전 국민이 염화나트륨만 먹던 시절 아쉬운 것은 인산 선생께서 미래 인류를 위해 참의료를 제시했는데도 이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인 제가 아버님을 인터뷰해 책을 출간했습니다.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인산 선생의 구술을 받아 펴낸 책이 1986년 6월 15일 세상에 나온 신약입니다. 폴란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 출간한 책 전체의 회전에 관하여가 천동설의 세계관을 지동설로 바꾼 과학혁명의 도화선이었다면 신약은 혁명적 의학 이론으로 처방과 약을 세상에 제시했습니다. 너무 혁명적이라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만 직접 실천해보면 이게 맞네 진짜 효과가 나네 하면서 놀랍니다. 인산 선생의 말씀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는 죽염을 먹어보면 압니다. 예전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염화나트륨만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천일염을 식품에 사용하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2008년 3월 28일부터 대통령 시행령으로 천일염을 식품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염화나트륨만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납니다. 심혈관 및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비만은 물론 대장에도 병이 납니다. 그런데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염화나트륨을 정제된 소금이라고 부르며 먹도록 했었죠. 천일염은 서해안 갯벌에서 만들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일 수 있습니다. 헌데 정제염은 동해안 맑은 바닷물을 가공, 염화나트륨만 추출해 깨끗해 보이니까 정제한 소금이라고 한 거죠. 2008년 이전엔 염관리법에 의해 천일염을 광물로 분류해 음식점에서 쓰지 못하게 했고 기업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만들 때도 천일염을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러다 박준영 전 전라남도지사 등 뜻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소금산업육성법을 만들어 천일염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소금의 진실이 가려진 채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싱겁게 먹어서 생긴 병이 많아졌습니다. 참의료 깨달으면 병 치유길 보인다.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참의료를 깨닫고 참의료로 내 몸의 면역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 병이 오더라도 내 몸이 알아서 병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약물이나 의사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화공약은 병을 치유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고 의사는 환자의 병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국 병마를 물리치는 건 내 몸의 면역력입니다.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내 몸이라는 나라에 황제가 할 일입니다. 사람의 세포수는 60조 물결표 100조 개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많은 생명체를 다스리는 황제인데 황제가 판단력이 흐려져 자다가 코 먹은 소리나 하고 있으니 몸 안의 면역세포들은 죽을 맛일 겁니다. 암세포를 죽일래도 무기가 있어야 싸울 것 아닙니까? 암세포를 잡는 자연살의 NK세포의 공격 무기가 바로 소금물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먹지 않으니 총알이 없어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NK세포는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특전사입니다. 특수 임무를 띈 요원들이 자기보다 월등히 큰 암세포 옆으로 바람같이 이동해 구멍을 뚫은 후 소금물을 주입해 폭파시킵니다. 그런데 소금을 먹지 않으니 갖다 쓸 폭약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국가 정책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해 급속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량 증산을 위해 휴지기 없이 연작을 하면서 토양 미네랄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토양 미네랄 고갈로 곡식, 채소, 과일을 통해 공급받던 미네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게 된 거죠. 우리 몸은 미네랄 결핍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의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의사 조엘 월렉 박사가 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책을 보면 미네랄 결핍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산 선생을 만난 적도 없지만 인산 선생이 말씀하신 죽염 퍼먹어 처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인산 선생의 처방은 죽염을 통해 미네랄을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보충해 면역력을 정상화시켜 인류 전멸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방을 그대로 말씀한 분이 조엘 월렉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미네랄 닥터입니다. 미네랄 결핍은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인데 대비를 하지 않아요. 인산 선생의 죽염 퍼먹어 처방은 병증이 심각한 이들에게 내린 긴급조치입니다. 집에 불이 나서 타고 있는데 출동한 소방관에게 이 정도 불에는 물을 몇 리터 뿌려야 꺼지나요? 라고 묻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쓸 수 있는 물은 다 쏟아 부어 불을 꺼야 하는 것입니다. 인산 선생의 배 터지게 먹어 처방도 이와 같습니다. 질병의 불을 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섭취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살고 못 알아들으면 죽는 겁니다. 무의 위료해야 자연치유가 가능해.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100명의 위사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연치유를 강조한 것인데 인산 선생 역시 자연치유 위료를 제시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무의자연을 인산의학적으로 해석하면 무의위료를 해야 자연치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산 선생의 의학 이론이 노자의 철학 이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전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참의료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의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반드시 참의료의 처방과 묘방과 신약을 깨달아서 120세 천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